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레그 엔진과 구글 드라이브의 연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체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영역을 이렇게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역 자체를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가 GCP의 프로젝트에 접근하게 돼요. 그때 이제 모델이나 코퍼스 그리고 SA들은 GCP 내에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는 별도의 GWS 쪽에 연동되어 있는 또 다른 서비스가 되는 겁니다. 영역이 다르게 돼요. 그래서 기존에 우리가 그 스토리지에서 값을 읽어드릴 때에는 직접 읽어드리면 되겠지만 이 또 다른 영역에 있는 이 구글 드라이브에 연동을 하려면 여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는 그 공유 권한을 설정을 하게 되는데 이때 바로 이 SL을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에 이 SL에 대한 뷰어 권한을 주고 사용자가 접근을 하게 되면 이 SL을 통해서 이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쿠버스에 업로드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코드 흐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먼저 진행될 부분들은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스토리지에서 값을 로컬에 일단 다운로드 받고요. 그 다음에 이 다운로드 받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하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베딩 하기 위해서 인베딩 모델을 설정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코퍼스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렇게 만든 내용을 가지고 이 임포트를 이용해서 구글 드라이브의 경로, 그리고 코퍼스에 대한 이름, 그리고 블럭을 설정할 청크 사이즈, 그리고 이제 중복된 블럭을 설정하기 위해서 청크 오버랩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분당 최대 인베딩 요청 수를 설정을 해서 어, 이 드라이브에 있는 정보를 퍼스에 임포트하게 됩니다. 이후에 제대로 값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트럴 쿼리를 통해서 값을 읽어드릴 것이고요. 일단은 쿼리 정보와 최대 출력 개수 3개 그리고 스트레스 0.5를 설정해서 진행하게 되면 이러한 내용이 들어가는 것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결과를 확인했으면 결국 이제 우리가 모델을 만들어서 LLM을 통해서 이 코퍼스에 있는 정보를 읽어드리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create leg 모델이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모델을 만들고 결과를 코퍼스에서 읽어드리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모델 만드는 거는 기존 했던 거 똑같아요. 일단은 tool.from retrieval이라는 이 메소드에 필요한 이러한 인자값들을 각각 넣어서 기본값들 설정하고요. 이거를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통해서 모델을 하나 만들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진 모델을 가지고 이 코퍼스에서 계속치를 통해서 우리가 설정한 그 레그 값도 이제 결국은 구글 드라이브죠. 구글 드라이브에 있는 그 레그 정보들을 읽어드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것입니다. 요번에 좀 특이한 게 우리가 처리할 문서, 기존에는 그 계속 한글 문서를 처리했었어요. 제가 이제 유독 좀 한글을 이렇게 좀 고집했던 내용이 모델의 성능은 대부분 다 뭐 이제 미국에서 만든 것들이 많죠.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언어가 기본 언어가 영어로 되어 있긴 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이제 영어로 많이 되어 있을 것이고 당연히 영어로 물어보는 것에 대한 결과가 좋게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한글도 성능이 잘 나온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기존에 계속 이제 한글로 문의하는 그러한 내용들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영어 문서를 얼마나 읽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해서 일단 문서는 영어 문서로 넣게 됐습니다. 또 하나의 문제가 구글 드라이브가 현재로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내 드라이브라는 거와 공유 드라이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공유 드라이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이제 추후에 지원된다라고 이제 얘기는 듣긴 했는데 현재로서는 공유 드라이브 설정이 공유 드라이브 설정하게 되면 여기에 있는 데이터를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드라이브를 통해서 일단은 설정해서 값을 얻어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환경 설정 기본적으로 하는 것들 기존에 했던 것들 그냥 쭉 넘어갈게요. 이제 기본 라이브러리 설정하고 환경 설정하고 이런 것들은 쭉 넘어가고요. 자, 다음에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파일을 업로드하기 위해서 일단은 로컬 파일에 요 명령을 통해서 로컬 파일의 데이터들을 쭉 받을 겁니다. 데이터는 21년도 자료부터 24년도 자료까지 해서 2021 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이제 필요한 이런 여러 가지 파일들을 다운로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 드라이브에 간단하게 테스트라고 폴더를 하나 만드시고요. 그리고 내부적으로 2021부터 24년도까지 4개의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폴더에다가 로컬로 다운받은 이 파일들을 업로드 시키면 돼요. 일단 여기까지 진행을 다 하시고 나서 결과를 보시면 테스트 폴더 안에 2021년 폴더 안에 이렇게 5개의 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가 이제 이 GCP 내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접속을 해서 그 파일을 코퍼스에 이제 임포트 시키는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될 거예요. 그러려면은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권한 설정을 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비스 어카운트의 정보를 얻어올 겁니다. 뭐 하나씩 다 쳐도 되지만 그건 좀 귀찮으니까 일단은 기본 패턴이 이래요. 서비스 그리고 하이픈 프로젝트 넘버 다음에 GPSA 등등해서 이러한 이름이 우리가 이 레그를 사용하는 SA의 계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계신 프로젝트의 넘버 값을 갖고 오기 위해서 이러한 쿼리를 진행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 기본적인 이 SA 값이 나오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화면에 올리시면 이러한 그 복사 아이콘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 복사 아이콘을 클릭해서 일단 이 서비스 어카운트를 복사하신 다음에 드라이브로 이동하셔서 테스트 옆에 있는 요 역삼각형 있죠. 이걸 클릭하신 다음에 공유 그러면 이제 그 옆에 나타난 파워백 공유라는 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이거를 클릭하셔서 거기다가 이전에 복사한 서비스 어카운트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이쪽에 권한은 뷰어만 주시면 됩니다. 뷰어만 주시면 되기 때문에 뷰어 설정하시고 다음에 서비스 어카운트가 별도의 뭐 이메일 알람 필요 없겠죠? 그래서 이게 디폴트로 체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해제를 해 주십시오. 뭐 이거 해제 안 해도 상관없긴 해요. 어차피 뭐 메일 주소가 아니기 때문에 뭐 메일이 가는 게 아니니까 상관없긴 한데 불필요한 내용들은 배제하는 게 나으니까 이메일 알람 보내기는 해제를 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공유를 누르시면 이제 공유하시겠습니까? 라고 나오게 되고요. 무시하고 공유라는 버튼을 누르셔서 일단 구글 드라이브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레그를 구성할 거예요. 뭐 레그도 이전에 계속 뭐 했기 때문에 큰 어려운 내용 없죠. 일단 모델 설정하고 그다음에 보여줄 디스플레이 네임 설정하신 다음에 임베딩 해서 크리에이트 하시면 이제 코퍼스가 생성되게 될 겁니다. 다음 업로드 할 때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일단 경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경로가 실제로 우리가 테스트라고 하는 건 디스플레이 네임이기 때문에 이걸로 접근할 수는 없고요. 이 URL 보이는 drive.google.com 드라이브 폴더즈에 어쩌고저쩌고 근데 이 전체의 내용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하셔서 다음 코드에 넣어주시면 돼요. 이 input G 드라이브에 이 변수에다가 이 URL을 그대로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import 하는 건 기존에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GCS에서 그 import 하는 내용이 있었죠. 같은 개념이에요. 대상이 스토리지냐 드라이브냐 이제 이게 달라진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렇게 드라이브를 넣어 주시고 쭉 진행을 하시면 어, 우리가 지금 이 실제로는 상위 폴더 테스트라는 폴더 하나만 지원해 줬지만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2021, 2022 등등등 이런 폴더들에 다 접근을 해서 안에 있는 모든 파일들을 읽어드리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지원해주는 파일들은 기본적인 PDF 정도에서 이제 몇 가지 정도가 있긴 해요. 이거는 그 우리가
unstructured 타입이라고 나오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전 영상에서 쭉 나오긴 했었는데, 일단 그런 정보들이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들이고, 지원되지 않는 게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이런 것들은 현재 여기서는 지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건 별도로 또 다른 기능을 또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현재는 우리가 이제 PDF 변환해서 진행하셔야 되니까 일단 PDF만 받는다 정도로 이해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상위 폴더를 지정하시면 하위에 있는 폴더까지 다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그 파일들을 읽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존에 그 실제로는 우리가 한 18개인가 나와요. 이게 전체 파일 들어가면은. 근데 이제 다시 한번 실행하니까 중복돼서 기존에 이제 있는 파일과 중복된 파일이기 때문에 다시 임포트 시키면 이제 0이다 라고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여러분 실습 다시 해보시면 18개의 파일이 임포트 되어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24년 구글의 총 수익은 이라고 해서 문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질문했고 그 다음에 리트럴 쿼리에다가 전송을 했을 때에 결과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데 보시는 것처럼 일단은 뭐 좀 그게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24년도에 대한 리포트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정확도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죠. 밑에 거 보시면 22년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와요. 24년도를 물어봤는데 22년도 정보가 나온 거면은 일단 이거는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근데 정보가 좀 꽤 높게 나오긴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오고 그다음에 또 뭐 24년도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체적으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 어쨌든 영어로 나오게 된다는 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인베딩 데이터를 읽어 드릴 때에는 이 값을 인덱싱 하잖아요. 인덱싱을 할 때 영어의 인덱싱과 또 한글 인덱싱이 달라요. 다르다 보니까 그 인덱싱 값, 수치 값을 가지고 결국 이제 접근하게 되는 거다 보니 아무래도 정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은 이제 추후에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릴 거예요. 어쨌든 일단 나온다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을 통해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모델도 마찬가지나 기존에 있던 모델 뭐 그대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겠고, 일단 모델은 제미나이 2.0 플래시를 이용해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인스트럭션은 일단은 들어온 내용들이 이제 여러 개일 경우에 그걸 이제 추론을 해서 뭔가 진행해라고 이제 이렇게 좀 처리했는데 이거는 뭐 지금 현 상황에서는 크게 뭐 이렇게 그 중요한 건 아닌 거라고 보여져요. 이 내용 자체가. 근데 뭐 이런 식으로 가능하다라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내가 지금 참조하는 그 문서들 가지고 결과를 출력을 해내는데 일단 출력 방법은 출력 결과의 내용 들어가야 되고 참고 문서 해서 어떤 문서를 참조를 해서 내가 그 문서를 가지고 그 문서에 어떤 내용을 참조했는지까지 한번 출력해 보려고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게 실제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상황에 따라서 얘가 이제 해석을 어떻게 해서 이 틀에 맞게끔 진행할 건지 그거는 이제 좀 더 많은 인스트럭션을 진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간단하게 할 수 있다 정도만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간단하게 이 시세 인스트럭션을 만든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모델을 만들고요. 거기에다가 전년도 구글의 총 수익은 이제 이게 올해를 이해하는지도 알아보기 위해서 전년도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전 코리에서는 24년도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전년도 하면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기서는 직접 명시를 했었고요. 여기서는 올해를 기준으로 전년도를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전년도라고 넣었고 그 다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결과를 확인해 보니까요. 보시는 것처럼 24년도에 이만큼의 수익이 생겼고요. 참고 문서는 이 내용이고 참고 내용은 여기에 이 페이지에 생겼다 해서 결과가 우리가 원하는 것대로 그대로 잘 나왔죠. 자, 이번에는 전전년도의 구글의 총 수익. 그래서 2년 전 내용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진행했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제공된 문서에는 23년 구글의 총 수익에 대한 정보를 찾을 수 없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실제로 23년도에 대한 내용이 있긴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한글로 물어보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그 인덱싱 정보가 이제 영어랑 다르다 보니까 해석을 잘 못하는 걸로 보여요.
그래서 이번에는 혹시나 이것 때문에 문제인가 싶어서 23년도라고 명시를 해줬습니다. 23년도 구글의 총 수익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에 마찬가지로 살 수 없다라는 정보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예 대국에 영어로 물었어요. 영어로 물어보니 결과가 정확히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현재 상황의 문제가 뭐냐면 영어 문서를 한글로 번역을 해서 갖고 올 것이다 라고 이제 예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문서 자체를 그대로 인덱싱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글로 물어보게 되면은 접근해서 갖고 온 데이터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한글로 물어보더라도 영어 문서이면 영어로 물었을 때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이제 다음 영상에서 또 확인하는 것들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내용을 보고 영어로는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라는 것들 알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23년도와 24년도에 대한 두 개의 총 수익을 이제 비교 분석하는 거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수익에 대한 24년도, 24년도에 대한 수익을 비교해줘라고 하고 결과는 우리가 이제 한글로 출력해 달라 라고 했더니 24년도의 총 매출은 3,500 그리고 20년도는 3,073억으로 나와서 14%가 증가됐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한글로 물어봤을 때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못했던 결과를 영어로 했더니 잘 나왔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과를 우리가 볼 수 편하게끔 한글로 출력해서 나오게끔 처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 문서는 24년도 문서 내용은 이때 내용을 가지고 처리했다 라고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영어 문서를 과연 한글로 물어봤을 때 얼마나 인식할 수 있냐였는데 뭐 결론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인식이 안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어떻게 처리했을 때에 좀 더 쉽게 데이터를 읽어낼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한 내용을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